예,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라임에서 노동법을 전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올해까지 해서 이제 6년차 강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지난주 초쯤에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신림 사거리에 있는 뭐 고깃집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다 가렸거든요, 마스크로. 근데 지금 요즘에 학원에서 오픈되고 있는 이제 OT 강의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를 벗으면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예, 사실 이거 사진이다 보니까 약간 뽀샵 처리는 좀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려운 총대를 맸어요. 제일 어려운 공인노무사 진로 및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마침 우리 프라임에서 나간 안대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상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공인노무사가 되면 뭘 하나요? 자,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합격을 했어. 도대체 공인노무사가 뭐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는 거죠. 일단 공인노무사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부당하게 돈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임금 체불이 있다. 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구제는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회 전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떼먹어? 부당하게 잘라? 안 좋죠. 이런 사건들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노무사들이 이제 뭐 먹고 사느냐? 상시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문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오픈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한 30개 정도 자문사를 가지고 있어야 개업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일단 법률가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노동 권리 구제를 하고 사전적으로 자문사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물론 급여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 특수한직으로서 산재 처리를 해줘요. 산재 처리. 산재 전문 노무사가 있는데 산재 전문 노무사는 의학 쪽으로 박식해야 돼요. 그래서 산재 쪽으로 특화된 노무사님들은 다른 사건 안 합니다. 오로지 산재 처리만 해요. 근데 사망을 했어. 광주에서 저번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일에 그 사건을 산재 처리로 한다. 그분은 한 10년 벌 돈을 그냥 먹습니다. 왜? 유족 사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족 사망금은 단위가 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재 쪽에 좀 특화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산재 전문 노무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저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의가 단순하게 학원가에서 노무사 수험생들에게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당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기초 실무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서 협업해가지고 학교 가서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가 되면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이죠. 전망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전망은 뭘까요? 전망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죠. 높은 곳에. 높은 곳에서 멀리 좋은 전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은 돈인데 돈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로변 있잖아요. 로변. 서초동 로변 초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로변들이 과거에 한 4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요, 어딘가에 소속돼가지고 페이를 받으면 그 페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취업 준비생들 있고, 대학생들 있고, 그리고 어떤 경력 사다리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 연봉이 다 보존이 되겠죠. 자, 참고로 대학생들 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방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들어가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 취업 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합격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 지방대생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데 그냥 떡떡 다 들어갑니다. 좋은 회사 다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사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컨설팅 능력이 있다 하면요, 연봉을 억도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최고치와 최저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아닌 그냥 중견업체 정도에서 받는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지나니까 이제 좀 호흡을 좀 돌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관련된 내용도요, 여러분들 가이드북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스킵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둘로 나눠지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총 5과목이 있습니다. 노동법 1, 2,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과 경제학이 있고요. 객관식 2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격 그 선은 우리가 평균 60, 그리고 과목별 꽈락을 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그냥 문항 개수로 하면 25개 중에서 과목당 평균 16개,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10개는 맞아야 됩니다. 10개.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을 보시면은, 2차 과목은 1차에서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합쳐져서 150점 배점 후 노동법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행정법 내용 중에서 행정 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을 묶어서 행정쟁송법이라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 그리고 노동경제학, 그리고 민사소송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합격권은 꽈락을 면해야 되고 평균 60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표준 점수 제도라는 좀 특이한 그 채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평균 60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만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1차 과목에서 노동법은 2차 과목에서 공통 필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보시면 경영학과 경제학이 있는데, 2차 과목에서 보시면 경제학은 노동경제학과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은 인사관리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초이스할 때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서 내가 어떤 과목으로 끝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2차 시험이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2차 시험은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거쳐서 노동법 1, 노동법 2를 보고요. 그리고 인사관리를 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일요일 날 행정쟁송법과 선택 과목을 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어떻게든 과목별로 돌릴 수가 있는데, 시험을 이틀간 보니까 문제는 뭐냐? 둘째 날에 볼 과목을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한 4시간 정도에 다 한번 훑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 분량이라던가 과목별 난이도가 사람마다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나는 분량 작은 거를 선택하겠다, 또는 나는 좀 남들이 그냥 선택하는 걸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을 초이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단기 합격을 위한 학습 계획 및 공부 방법론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초이스할 때는요, 요즘 분들은 일타가 어디예요? 또는 뭐는 뭐예요? 온라인에 묻습니다. 또는 학교 수기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과연 바람직하고 이게 정답일까 문의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 합격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기는 얼마인가요? 참고로 제가 아까 로변 얘기했었죠. 로변 수입하고요, 노무사 수입하고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연봉 차이가 크게 나는 분들 말고 최 밑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법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안 되고 이제 변호사가 된다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하나 붙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보통? 진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려면은 정말 머리가 똘똘하신 분들도 보통 2년 걸립니다. 보통 2년 최소.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3년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합격하려면요 보통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시 공부를 한 10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모 인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진짜 수년씩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근데 노무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본인들이 과거에 뭐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나도 이렇게 붙어. 그냥 그거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노무사 시험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해서 본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격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격 전략은요, 그 누구도 세워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 인원 현황과 합격자 현황을 봤는데 이 표를 보시고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정보. 이 표를 보시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28회 때 1차 시험 대상자가 611, 823, 그리고 765 이렇게 돼 있죠? 이 표가 뭘까요? 이 표가 지금 과거보다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숫자가 좀 줄긴 했는데 이 밑에 27회, 27회, 26회, 25회를 보면 이 대상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취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이 왜 노무사 스펙 따면은 어지간데 다 취업돼요.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를 보시면은 대상 인원과 응시를 보세요. 대상 인원 응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 근데 막상 시험 날 딱 되니까 공부가 안 돼 있어. 결혼이 몇 명이에요? 거의 회당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합격률을 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1차와 2차 얘기를 하면은 1차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다. 저도 1차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저는 그동안에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합격률 보시면은 응시 인원과 합격률 비교해보고 대상 인원과 합격률을 비교해보세요. 대상 인원과 비교하면 5할이 안 돼요. 그리고 응시와 합격률을 봐도 이게 55%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얘기보다는 생각보다 합격률이 현저하게 저조하다. 순수하게 2차 위주로만 시험 공부하면 2차 시험장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셨고 그리고 학습력이 남들보다 좀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2차로 가셔도 무방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래서 단기의 개념을 몇 개월이다, 1년이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인노무사 시험 요즘에 1년에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몇 명 안 됩니다. 보통 2년이에요. 보통 2년. 3시, 4시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분하실 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커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합격 전략을 하는데 첫 번째 공인노무사 시험 바로 알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 합격을 좌우해요. 왜? 2차 시험 맨 마지막 날 보는 게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과목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공부 습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번째로 선택할 게 선택 과목을 뭐로 할 것인가 그걸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의 바로 알기인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요즘에 아줌마들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목숨 여기서 떠오르는 제가 그 옛날 한자성어가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있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100%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들은 적은 누구예요? 공인노무사 시험이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자신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다 달라.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도 다 달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다? 공부 시간.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 지금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성적이 나아요.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왜 내 점수가 얼마 안 나올까? 혼자 본인을 비난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들, 그리고 회사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업과 병행하시는 분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공 시간을 내가 얼마나 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초이스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학습 능력이 있는가. 머리도 근육이죠. 여러분들 근육 이거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거운 거 들 때 안 들리잖아.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면 책을 볼 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동안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만 봐도 머리에 들어와. 이해가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암기가 잘 되는 반면에 이해가 부족하고, 나이신 분들은 이해는 잘 되지만 암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이에요. 다 좋은데 체력적으로 버티질 못해. 그럼 그분들은 나의 공부 패턴을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걸 리프레시해서 얼마 정도의 내가 쉬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실성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부 내공이 아주 높은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은 사법고시 정도 수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은 성실하면 지금 당장에는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력에 따라서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인노무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 있으면 혼자 독학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 그 전쟁상 같은 데 보면 전략가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잘났으면 나 혼자 싸워. 근데 하다 보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누구? 병법가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지쳤을 때 여러분을 힐링해 줄 수 있는 도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프라임에 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강사님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초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7, 8월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프라임 차장님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수험 기간을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그리고 2부는 내년도 1월 1일까지입니다. 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요, 1차 커리와 2차 커리가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5월까지 같이 가요. 근데 지금 일부 커리에서는요, 7, 8월에 1차 커리가 가고요, 9월 달에는 2차 커리 기본 GS 연기 커리가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 거죠.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이 7, 8월에 노동법, 우리가 노무사는 2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GS 연기 기본 1을 들을까요? 아니면 1차 커리를 들을까요?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이 친숙하시면 2차 커리 가셔도 돼.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노무사 시험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법적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수준이 높은 커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못 쫓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이 7, 8월 달에는 우리가 기본 1차 커리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7, 8월에 여러분들 혼자 동영상 보면서 그 올 초 연기 커리를 따라갔을 때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냐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동법은 우리가 1차, 2차 공통이고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와 같이 호흡하면서 직접 다이렉트로 질문하는 실강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수업 내용이지만 저는 1차 커리지만 좀 고집이 있어요. 남들이 이럽니다. 1차 커리는 1차처럼 가볍게 가야 된대요. 예, 가볍게 가야 된대. 1차는 1차, 2차는 2차, 가볍게 가야 된대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좀 고집이 있어서 1차 커리지만 여러분 어차피 2차를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 내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는 1.5차로 이번 그 7, 8월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 8월 공부 방법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진짜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2차 기본 이론을 올해 거, 연기 거 듣는 것보다는 1차 기본 이론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집체로 이렇게 듣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뭐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언급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 민법 진짜 외계어고요. 사회분법 보면은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거 나중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7, 8월 넘어가면 이제 9월부터는 어떻게? 9월에는 어차피 1차 커리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2차 커리를 따라가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 날 2부 시작할 때 이제 전략적으로 1차 기본 이론을 다시 들을 것이냐 아니면 GS 1기를 들을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노동법 1차 기출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가이드북 24페이지 이후에 다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법 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법 조문, 두 번째는 법 조문에 모든 내용을 수록하면 좋지만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가장 기본권을 두고 사실관계에서 이 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을 때 이 법 조문을 운용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례랍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게 판례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1차 시험은요 거의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시험은 31회 시험입니다. 문제은행이 법이 여러분들 자주 바뀔까요? 법이 자주 바뀌면 그 사회는 미친 거죠. 그러니까 30회쯤 되니까 문제은행이 다 누적되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한 7, 80%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제 근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법이 아닌 판례가 아닌 일반 이론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법원성 같은 데서 한 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법령에서 대부분 한 여기 보시면은 작년까지 29회까지 보시면은 19개 20개 이렇게 나오고요. 올해는 조금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노동법 1 같은 경우에 29, 39면 19개, 21개 거의 법령.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동법 2에서는 이번에 좀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개, 18개. 그래서 노동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는 법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판례 문제 보시면은 판례 문제가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판례로만 나온 것. 그래서 노동법에서 판례가 제일 중요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판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판례는 결론만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조합형은 법 조문과 판례를 섞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영역 분석을 보시면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출제 영역 내용을 보시면은 노1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2차 커리 같은 노2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죠. 노동 3권은 단결할 권리, 단결권, 그리고 교섭할 권리, 단체 교섭권, 그리고 재행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동 상권을 저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노트입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을 보시면 각 영역별로 조목조목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출제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스타일. 정답형은 뭘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틀린 지문을 4개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출제 경향을 보시면 노1 같은 경우에 2개 내오고 3개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6개 나왔네. 그리고 노2는 3개, 그리고 1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답형을 찾는 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오답형 찾는 거. 오답형은 뭘까요? 문제 스타일이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찾기 나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 이게 많이 나올까요? 오답형? 출제자가 맞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려면 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 지문자로 깔고 틀린 지문 하나 정도 섞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방심하고 안 했을 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형은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또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고형은 주어진 법 조문 내용을 가지고서 사고를 해가지고 추리를 해서 답을 도출시키는 문제. 근데 이게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올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를 제가 유형을 넣어놨는데 이 문제까지 풀기에는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눈으로만 빨리 한번 스킵을 해보세요. 한 문제만 볼까요? 이거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오답형이죠. 1번 지문 보면 근로자가 연차 휴가의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연자에게 연차 휴가 일수에 상관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OX.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차 휴가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휴가를 못 사용하고 퇴사하면 그거로 끝? 아니죠. 연차 휴가 수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판례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 답 1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모듈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원래는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 혼자 많은 시간을 차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사고형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노동법을 공부할 때는요, 저 경우에는 비록 여러분들이 1차 수업을 따라오셔도 2차를 대비해서 1.5차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부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출제 지문으로 단권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교재가 나올 거냐면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요. 제 교재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2차 커리 책에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는 너무 과한 내용들 좀 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출제 경향이 오답형 문제가 대부분이랬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은 줄쳐놨는데 여기에 지금 각주 처리되어 있죠. 예, 제가 여기다가 처음으로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주 처리했는데 지문당으로 출제되는 지문을 일단 밑줄을 쳐놓고요. 오답형 스타일의 문제를 각주 처리를 해서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오답 지문으로 현출화 되는지 그렇게 강의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출간할 때는 이거를 좀 첨어로 올려서 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제가 좀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좀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논자입니다. 원칙 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로 암기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해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소위 리걸 마인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은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스파르타식 암기 병행인데요. 자, 여러분들 1분만 시간을 저한테 내주십시오. 1분만. 지금부터 판례 하나 암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고 개근책 3번만 따라하세요. 사고 개근책 속으로 사고 개근책. 자, 사고 개근책.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책을 사야 되죠. 책을 삽니다. 맨날 공부하세요. 사고 개근해서 책을 보세요. 사고 개근책. 자, 그 사고 개근책 두 문제 다 암기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 사고 개근책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그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죠. 사고 개근책. 다시 한번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사고 개근책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2차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이 스파르타식으로 저는 이걸 에쿠아스법이라 해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내년도 시험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빡세게 한번 푸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저는 이제 OT 강의 때 바로 핸드폰 공개합니다. 핸드폰 공개해도 저랑 별로 친해지고 싶으시지 않으신지 저를 귀찮게 하는 연락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번호 오픈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뭘 질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OX는 카톡 같은 거로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인 시간을 내서 상담 전화를 드려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제가 무식해서 좀 말을 마지막에 좀 버벅거리네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공부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합격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듯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